안타깝게도 와이파이가 뜨는데 안 되네요. 파스코치 최근에 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마침 여기 파스코치 카페도 있길래 사 마셔볼까 하다가 됐다 싶어가지고 편의점 갔는데 싸게 파는 게 있대요. 이게 말이 싸지. 얘도 3,000원이 납니다. 오히려 지금 편의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 때문에 일반 카페 테이크아웃 커피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진 않아가지고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었어 많이. 물론 그 편의점도 이런 원 플러스 원 안 되는 편의점 말고 안 되는 편의점 이야기고, 행사 되는 편의점은 다르지. 일반 동네에 있는 편의점은 2 플러스 원만 해도 훨씬 싸지죠. 많이 사야 되지만. 뭐든지 주둥이 꺼내놔야 되니까 말을 하자면은, 그 거는 아버지가 저기 편의점 경영하실 때 그거 잠깐 일도로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직원 중에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당시 교사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뭐 어찌됐든 간에 나는 원래 사람을 그렇게 가리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 괜찮으면 만나봐야지 이 마음에 있으니까 보자고 했는데, 솔직히 뚱뚱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사람 외모가 차별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도 지금 뚱뚱한 상태지만 내가 어쩌다가 뚱뚱하게 되는지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 좋게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뚱뚱하면은 나 자신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살이 빠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내 먹는 양을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내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빠지거든요. 지금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나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스트레스 받는다 이걸 느끼면서도 내가 이걸 빼야겠다는 결심이 있고 내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결심이 있으니까 나를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건 내가 알지만 나는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내같이 할 수 있는, 나는 내만큼은 아니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야. 그 면에서 더더욱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오히려 남자가 뚱뚱하면 차별을 그래도 좀 적게 받습니다. 애시당초 남자는 외모 값을 많이 못해요. 아까 운전하면서 서비스직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 여자들을 많이 뽑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남자들은 외모에 좌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성한테 좌우를 많이 받고 여자는 그게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낮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하려면은 길게 할 수 있는데 그건 관두고 귀찮으니까 생물학적 특성을 말하려고 보면은 길이가 힘들고, 남자 쪽이 하여튼 좀 더 색을 밝히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는. 무조건은 아닌데. 그러니까 서비스직을 본능적으로 경영주들이 그거를 무의식에 느끼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자를 더 많이 뽑는 건데, 같은 이유에서 사실 살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차별을 많이 받거든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 입장에서 되게 사회 자체가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해요. 여성에 대한 억압이 맞기 때문에,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몸매나 외모 가지고 더 큰 차별을 가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게 맞거든요. 근데 동시에 내가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여자들은 권력자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크지,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됨됨이 하나 가지고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경향은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생물학적인 특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물 근성만 따지자면 여자가 그게 더 커요. 옷이나 패션 감각 이런 거 따지고 재산 따지고 하는 건 여자들이 훨씬 더 커. 남자의 경우엔 대표적으로 결혼할 상대 고를 때 여자가 가난해도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결혼을 잘 하는 편이지만, 여자는 별로 좀 안 그런 편이거든요. 당연한 일이야. 근데 애를 뱃속에 품어가지고 낳아가지고 기르는 건 여자거든. 남자가 돈 못 벌어오고 능력 없고 가진 게 없는 놈이다 하면은 그 사랑의 근원이 되는 육아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다못해서 능력이 없으면 성실하게라도 하는 남자를 골라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남자면은 잘생기고 개나발이고 가치가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자가 남자의 됨됨이보다는 계급을 본다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같은 맥락에서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이유도 여자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적인 억압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계급으로 눌리는 게 있는 거. 그 뚱뚱한 여자는 좀 더 뚱뚱한 남자보다 더 하류 계급으로 취급당하는 그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찬성하는 거고, 뭐 그러면서도 나도 사실 뚱뚱한 여자 싫어한다고 했지만 이유는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살을 뺄 수 있는 사람이다 판단이 서면 뚱뚱한 여자라도 싫지는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안 해온 사람이 앞으로 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점수가 엄청 많이 깎이는 편이고, 두 번째로 어쨌든 그 편의점 그 아가씨의 경우에는 만나보니까 말을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었어.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는 부모라고,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를 별로 할 줄 모르는 부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컴플렉스가 큰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인 부모가 별로 자녀랑 이런저런 잡다한 대화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난 환경에서 결혼하기까지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본 일이 없으면 그런 데 대해서 컴플렉스를 안 가질 수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인생이 작살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를 키울 거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래요. 말했잖아요.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사회적인 억압도 있지만, 여자 키가 더 크면은 남자가 더 작네 이런 편견이라는 사회적인 억압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키가 작아가지고 자존심 상할 일이 살면서 많았다는 그 컴플렉스가 작용하는 게 있다고. 내 경우엔 그게 대화인 거야. 여기에 반 미치도록 이가 안 몰려 있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서조차 마이너스 점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 사람 진짜 아니다 싶었는데, 더 기분 나빴던 게 그때 말했던 것처럼 파스코치에 차 가지러 가니까, 카페 가지러 가니까, 카페가 아니라 커피 가지러 가니까 점원이 비웃고 있더라고. 진짜로.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이게 그냥 블루투스로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웃는 건지, 내가 그 편의점 아가씨 보면서, 그 뚱뚱한 편의점 아가씨 말고 통화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다고 내가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던가요? 오히려 보기 좋다고,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기분 좋다고 이렇게 느끼지. 이게 진짜 타인에 대한 비웃음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 웃음이랑 행복해서 웃는 웃음은요, 종류가 다릅니다. 많이 겪어보면 뭐 알게 돼요. 그거 내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밖에 없어요. 이 새끼는 인성이 썩은 새끼인 게, 영상에서 나오는 거 몇 번만 보다 봐도 나오는 게 있어. 토론할 때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런 게 안 나오고. 근데 사적인 영상들 몇 가지만 보다 보면요, 인성 개빠한 쓰레기 새끼란 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별로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살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 새끼가 쓰레기 똥통에 쳐넣어야 될 쓰레기 새끼지 대통령 올라나가지고 될 새끼가 아니란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은 차라리 점잖았지. 그 사람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건 없었어요. 그냥 다만 점잖고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친북이라서 그게 싫었지. 그냥 그 정책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공공일자를 많이 창출한다는 것처럼 생각이 짧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게 싫었을 뿐이지 사람 자체는 괜찮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 사저 가가지고 사인님 같이 찍자 하면은 모든 분노가 사그라들면서 그냥 바이든이 그렇게 웃으면서 트럼프 모자 쓰는 것처럼 기분 좋게 만날 것 같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 보기에. 이재명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낙연은 그냥 범인이고 보통 사람이고, 내가 판단한 사람 관상 기준으로는 정세균이 제일 낫습니다. 그 사람 좀 사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 관상일 뿐이지 실제 겪어봐야 하는데, 나한테 일단 짚힐만한 게 걸린 적이 없어요. 정세균은. 이를테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김무성이 그 캐리어 미는 걸 뭐라고 했죠? 또 까먹었네. 노룩 패스. 그거 할 때 표정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평시사회람 됨됨이란 거거든요. 나중에 인터뷰 나온 영상 보니까 거기서 되게 점잖게 굴대. 그거는 언론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에 취해 있을 때 딱 그렇게 점잖게 모양새를 잡는 거지. 실제 자기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떤지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이재명 김밥 먹는 영상 하나 본 적 있거든요. 말로는 되게 인자하게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보좌관이 그 사람 대할 때 느껴지는 목소리에 딱딱함이 느껴지는 게 있어. 그거 바로 링크 올리겠습니다.
그 딱딱함이 평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한테 조금만 선 넘는다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위압을 가하면서 너와 나의 계급은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친근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걸 평시에 깔아주고 있던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지가 비춰주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보좌관들이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평시에는 항상 그 사람들한테 자기 본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돌아와서 그 측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들이 불리한 입장일 때, 소수일 때는 이슬람교가 소수 종교 노릇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이 다수일 때는 자기네 나라에서 절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페미니스트들 힘이 없을 때는 나도 찬성합니다. 여성인권 해방해야 되는 부분 굉장히 많았던 거 맞으니까. 근데 본인들이 힘이 있는 영역이 있죠. 결혼 시기에 남자를 고를 때 무조건 권력자만 고르려고 하고 생존에 유리한 쪽만 고르려고 하지 의리나 정의나 따뜻한 거 그런 거를 고르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사는 거지. 본인의 삶이 본인의 선택지대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고 계산적인 것만 고르고 살면서 이 사회는 나한테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나 그런 거 진짜로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건 그런 이유지. 자기들이 사회에 바라는 그런 평등한 성평등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변 남자들이나 주변 약자들한테 노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평등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요, 나는 찬성할 거예요.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굉장히 혐오하는 거지. 말이 길었네. 여 처음 오니까 패딩 다 똑같은 거 메릴 린치 보험인가 아마 그쪽 같아. 입고 명찰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남자 여자 빠글빠글 생생 웃으면서 지나가길래 명찰에 소속이 뭔지 좀 보려고 했거든요. 소속은 안 나와있고 신입사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연수에 이런 거 적혀있는 거 같길래 좋겠다 싶대요. 부럽지. 그래 뭐 일본은 내가 적어놓기로 타인이랑 그렇게 비교 안 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 적어놓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 인터넷 하는 인구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을 하면 알수록 SNS나 언론이나 뭐나 전부 다 지 잘난 것만 전부 다 게시해 놓으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비교되는 감정이 안 들 수가 없거든. 일본도 당연히 그런 거 있습니다. 남을 밟고 이런 문화. 큰 흐름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는 되게 밝아지는 게 있지만 동시에 영악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이를테면은 시골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순박한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최소한 하다못해 패딩 입은 거 가지고 다른 애들을 계급 차별하면서 저 새끼는 못 사네 이런 소리가 덜 나오지. 왜냐면은 시골 자체가 빈부격차가 적은 동네거든요. 사람이 돈을 쫓다 보면은 돈에 많이 감염이 돼가지고 세상 모든 걸 돈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 반성을 끝없이 하다 보면 그게 좀 정화되는 게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나도 그런 인간인 걸 마찬가지로 내 빡치면은 경차밖에 안 타는 새끼라고 막 그런 식으로 욕도 하고 하는데 나도 그게 틀리다 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애들 보다 보면은 부러워요. 나도 지금은 내 인생이 시군창이 됐기 때문에 옛날 내 기준으로 보자면은 대학을 잘못 갔다고 생각을 하고 진로를 잘못 정했다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인생 선택지를 똑바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서 젊은 남녀 애들 335 지금 배우자 쓸만한 애들도 찾을 수 있는 환경 안에서 괜찮은 옷 입고서 행복한 표정으로 연수원 다녀오면서 휴게소에서 다 같이 먹을 거 고르러 다니는 그런 모습 보면은 속상하지. 어떤 면에서 편녀도 그렇게 잘 나가는 애들 보다 보면 속상하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본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안에서 어쨌든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쫓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산적으로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 가치관조차 완전 물질 만능주의에 감염돼서 돈이고 계급이고 돈이 세상의 모든 거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쫓을 가치가 없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우자를 고른다고 하면은 무조건 돈 많은 놈만 골라야 되지
계급적으로 높은 놈만 골라야 되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진짜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는 순진에 빠진 새끼들이나 하는 소리다. 여기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옳은 건 아니라고.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자꾸 복습하고 재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열등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들 인생은 저 친구들 인생이에요. 지금의 내가 그나마라도 뭐 어디 사기업에 다른 데 괜찮은 데 들어가가지고 적응하라고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하게 될 수 있는 내 기본 베이스 자체가 올해가 되기까지 미친듯이 굴르면서 상처받은 게 엄청 많고 거기에서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직장들에 들어가면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지. 그럼에도 가면 한참 적응 다시 해야겠지만 처음에 대학 갈 때 기준같이 순진에 빠진 생각으로 대학 고르고 순진에 빠진 태도로 참교육이란 게 존재할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게 내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서 다시 20살, 20살로 돌아가가지고 쟤들 사는 것처럼 보험사가 뭐건 간에 어쨌든 또래들이랑 밝게 젊은 애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데 간다 하는 거. 뭐 근데 쟤들은 다 흩어질 겁니다. 보험사면은 지금 잠깐 같이 있지 다시는 볼 일 없어요. 보험업 쉬운 게 아니야. 실전 못 올리면 금방 잘려나가는 파리 목숨이지. 설령 쟤들이 삼성이었다고 해도 내가 지금 바로 저 시절로 지금 기준으로 돌아가면은 괜찮겠지만 20살 때 기준이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살아왔다. 멍청하게 게으르고 공부에 흥미가 없고 편하고 쉬운 것만 쫓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신들 지금 정신연령 그대로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돌려보내도 공부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도 안 해. 똑같아. 근데 심지어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살아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중학생 때 그대로의 소프트웨어, 고등학생 때 그대로, 대학생 때 그대로의 소프트웨어로 과거로 돌려보내죠. 똑같은 인생 살 겁니다. 그 인생은 당신들 탓이지 세상 탓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탓인 것처럼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지금부터 잘하십시오. 부지런해지고 자기 관리하시고 공부하시고 정치권에서 달콤한 말을 하면서 네 인생이 망한 거는 기득권 탓이지 네 탓이 아니야. 이딴 되도 않는 핑계 대는 거에 홀려가지고 이재명 뽑지 마십시오. 그 새끼는 더한 쓰레기니까. 여기까지 합니다.